자, 보시면 기납부세. 자, 여기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해서 금융소득. 그죠? 자,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이 14%예요. 14%. 알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으면 1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붙으면 15.4%입니다. 15.4%. 자, 그리고 우리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거는 27.5%가 되겠죠. 지방소득까지 합치면 여기 10% 더, 여기에 10% 더한 게 붙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배당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사업을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돈만 낸 사람, 사업을 안 하는 사람. 우리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했었죠. 이거 25%입니다. 그 다음에 비실명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42%고. 여러분들이 속하시는 게 여기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의료보건유형, 인적유형. 여기는 원칙이 3.3%. 그렇죠? 그 다음에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5%. 근데 봉사료가 만약에, 이 봉사료가 여러분들 그 내가 매출한 금액 20%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료가 20%가 안 넘으면 3.3%로 갑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6%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최저. 아까 했던 6%부터 45% 중에 최저 세율.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서는 우리가 원칙이 20%. 아까. 그 다음에 복권 등 단순소득 3억 넘는 거 30%. 그리고 연금 매수는 15%. 맞죠?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속하지 않으실 건데, 왜냐면 금융보험업 안 되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냐면, 우리가 원천징수 있죠? 원천징수는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이 예외는 소규모 사업장 배려예요. 소규모 사업장. 뭐냐면, 그 직전과세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2021년도 신고하면 2020년도 되겠죠. 상시 고용 인원은 20명 이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시 고용 인원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 1년 치면 원칙으로 가면 1년에 12번 납부해야죠. 맞죠? 1년에 12번 납부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납부 제대로 하면 가산세 패거든요. 가산세를 때려요. 그렇죠? 1년에 12번 납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규모 사업장이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요 말입니다, 요 말.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 뭐냐면,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인이 20명 이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있죠. 요거를 몰아서 한꺼번에 낼 수가 있어요. 1년에 2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원천 징수된 거 있죠. 이거를 그냥 7월 10일 한꺼번에 원샷으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이게 반기죠, 반기. 맞죠? 그래서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법무부가. 그래서 이게 1월 10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연말정산 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월 달부터 내가 2월 달까지 돼서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머지 3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7월 10일 날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고요.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참고하시고, 요거는 근데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였었냐면 이게 6월부터 12월, 여기 언제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냐면, 요게 그죠. 우리가 7월 거는 6월에 신청하고 1월 거는 12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거는 통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통지를 안 해주면 그거는 승인한 것으로 봐요. 참고하시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 세무서장.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액 부징수. 이름이 참 어려운데 뭐냐면 소액이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작은 금액은 안 하겠다, 징수를 이 뜻이에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원천지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합니다. 원천징수를.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일용직 근로자가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18만 7천 원. 18만 7천 원이면 딱 원천징수 세액 1,000원 미만이거든요. 18만 7천 원 일당이. 일당이 18만 7천 원이면 계산해보면 1,000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요게 원천징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만약 우리가 일당이 18만 7천 원, 그러니까 일당을 계속 준대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주면 일당이니까.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일당으로 주는데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몰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당이 똑같이 18만 7천 원이에요. 똑같이. 예. 근데 얘가 1,000원 미만이죠.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정 단위기간 지급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의 원천징수를 합쳐버려요.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1월, 오늘이 언제죠? 3월 23일인가요? 그러니까 3월 23일 날 딱 18만 7천 원 주고 원천징수 할세액이 1,000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3월 14일부터 3월 예를 들어가지고 25일 해서 얘가 18만 원. 18만 원. 이렇게 하면 이 기간을 다 합쳐서 우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얘가 원천징수세액이 800원이잖아요. 800원. 예를 들어가지고 800원이면 800원이 3번 원천징수죠. 그렇죠? 그럼 이건 2,400원으로 봐요. 이해되세요? 2,400원이니까 1,000원 넘죠. 1,000원 이상이죠. 그러면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참고하시고.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자 소득은 1,000원 미만에 뜯겠대요. 여기 보시죠. 이자 소득은 제외. 예, 참고하시고. 좀만 참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끝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있는데, 지급 시기 의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세법에서 의제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간주, 의제. 뜻이 뭐냐면, 의제나 간주가 뭐냐면, 이건 여러분 유인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추가해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실까봐. 이거, 네, 일단은, 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의제가 뭐냐면, 의제나 간주가 그러니까 세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다 있는 용어예요. 뭐냐면,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의제나 간주는. 근데 법에서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 우리 의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주 A래요. 그럼 그 말은 실제로는 A가 아닌데 법에서 무조건 A로 보는 겁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급 시기 의제는 뭐냐면 소득을 안 주잖아요. 소득을 안 주면 어느 날짜에 소득을 준 것으로 의제해서 원천징수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보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갑법인 갑법인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누구랄까 을주주 을주가 있어요. 배당을
100원을 아, 2월 7일 날 주총에서 현금 배당 100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의했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선언하는 거? 주총에서 배당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근데 바로 주총날 배당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깔려서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때 배당 드리겠습니다 카운터에서 받아가세요. 참 많이 죽겠죠. 그죠? 결의했어요. 근데 회사가 돈이 없대요. 뭐 돈이 없거나 돈을 지급을 안 했답니다. 미지급한 거예요, 미지급. 미지급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건 지급을 해야 원천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급을 안 했죠. 그럼 지급을 안 하면 원천징수를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몰래 갑법인이 을주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몰래 현금 배당을 준비했어. 라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장난치는 거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주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7일까지죠.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때 5월 7일 날 100원을 현금 배당을 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봐요. 무조건 이렇게 봅니다. 배당을 실제로 안 줘도. 원천징수를 회피할 수가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날 지급한 것으로 봐서 그럼 우리가 5월 7일을 지급 시기로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까지 15.4원이죠. 15.4%니까 15.4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라는 거예요. 갖다 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할까? 쥐돈 내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세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죠. 여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주로 이제 배당 여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이쪽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자, 혹시라도 근로소득이 1월 달부터 11월 달 있죠. 이 소득을 안 줬대요. 자, 1월 달부터 11월 달이라는 건 무조건 1월 달부터 11월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때 근로소득을 안 줬대요. 그럼 안 주면 12월 31일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상대방은 12월 31일 날 받은 것처럼 해석하는 거니까 12월 달에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12월 30일 날 원천징수 하라는 거예요. 법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12월 달 근로소득하고 퇴직소득 안 줬대요. 12월 달. 안 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의제랍니다. 그럼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해서 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잉여금 처분상 이거 무시하세요. 그냥 주총에서 상여금하고 퇴직소득을 결의했다 그 뜻입니다. 그냥 퇴직금 얼마 드릴게 이렇게 결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총이 열린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준 것으로 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가지급금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가지급금? 이게 아마 그 해당 법인에서 되게 중요할 거예요. 뭐냐면요. 가지급금이 뭐냐면 특수관계자예요. 특수관계자. 우리가 특수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대표적인 게 임직원. 그리고 친족은 무조건 들어와요. 알죠? 임직원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 얽혀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얽혀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족 되겠죠. 가족. 가족 및 친족. 항상 친족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주주. 대주주는 지분율 1% 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로 해석을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금액 있죠. 빌려준 금액을 할게요. 예, 빌려준 금액 우리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 뭐가 제재하게 생겼죠. 예를 들면 회사가요.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그 뭐 요트를 사는 요트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요트는 업무와 관련이 없죠. 그죠? 요트 살 돈을 빌려준 겁니다. 되시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네, 다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 돈을 대표이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빌려주거나 그렇게 대표자들이 뭐 특수관계자들이 하고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사용을 하겠죠. 회사 돈 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제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특수관계자가 요트 살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석해버려요. 만약에 30억 빌려줬다. 라고 하면 30억의 시장 이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그것만큼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하게 시키는 거야. 제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회수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세에 있어요. 법인세 규정입니다. 법인세 규정.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긴 해요. 가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대주주가요. 사용할 별장. 비용 처리했대요.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별장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10억을 일단 빌려준 것처럼 해석을 해요. 빌려줬으면 여러분들 이자율 곱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란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이거 뭐 듣고 버리셔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국민은행한테 뭐 7%.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다음에 어디 있냐? 신한은행한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내가 빌림.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이자율 나와요? 평균. 8%죠, 8%. 8%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평균적으로 8%의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대주주한테 8% 이자만큼 받게 시켜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은행에 네가 갚을 이자만큼 상대방한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에 8%. 그러니까 이거 8천만 원 되겠죠? 맞나? 맞죠, 여러분들? 8천만 원. 8천만 원 이자 회수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법인세에 가서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그렇죠?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가지급금을 왜 뜬금없이 꺼내냐면 우리가 그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 좀 해볼까요? 지금 하나 할게요. 여기 보시면 방금 이거 왜 괜히 지웠네?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현금 배당을 여러분들 100원 미지급했었죠, 아까요. 그죠? 미지급해가지고 갑법인이 이제 5월 7일 날 얘한테 지급한 것을 의제했잖아요.
맞죠? 의제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얘가 6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 원천징수 납부. 근데 실제로 배당을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배당 안 줬죠. 갑법이 배당만 결의했지 미지급했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근데 미지급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5월 7일 날 100원을 준 것처럼 의지하면 15.4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대주주라고 하면 대주주. 이게 대주주라고 하면 대주주 원래 얘가 내야죠. 세금은 얘가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주지도 않았는데 얘 보고 내게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갑법인이 지돈 냅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15.4원에. 그럼 이거는 가지급금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내야 될 돈을 회사가 내준 거니까 빌려준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럴 때는 가지급금은 안 봐요. 법인이 대신 납부하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실무상 편의. 우리가 이제 임원분들 있죠. 대표이사가 내야 될 있죠.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걸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도 가지급으로 안 봐요. 아시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혹시 그 기억나세요? 좀 이거 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뭐가 있었냐면 저번에 별로스도 여기 있구나.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회사 있죠, 회사.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적으세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가지급금을 안 보는 거. 필요하신 분들 적으시면 돼. 필요하신 분만. 혹시 그 대여라는 건 우리가 회계세법에서 돈 빌려준 것만 대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 거.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있었죠, 방금. 의제 규정에 따라서 대납이랑은 대신 납부의 줄임말, 대납한 금액, 요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했던 거, 대신 납부하는 거, 가지고는 안 봐요. 제재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상여는 대략 이 정도. 뭐냐면 그 대표이사가 여러분들 그 차를 업무와 무관하게 샀대요. 차를 예를 들어 10억짜리 샀어요. 근데 회사 돈으로 여러분 지출한 거예요. 그럼 일단 회사가 부당하게 여러분들 지출한 거니까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대표이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우리가 소득세를 때려야 되겠죠. 요럴 경우에 법에서 소득세를 때릴 때 법인에 나중에 이제 법인세를 여러분들 혹시라도 배우시게 된다면 대표자한테 상여라고 처분이라는 걸 해요. 그 이득을 본 대표자가 상여금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처분하면 이제 대표이사가 세금을 내요, 소득세를. 그걸 법인이 대신 납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엄밀히 하면 가지급금이 맞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대부분. 대표이사 거기 땅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급금을 안 보겠다는 뜻이고, 깜짝이야. 직원은 그거죠. 특수관계자. 그죠? 직원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모태솔로예요. 아이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직원이 모태솔로 예를 들어가지고 좀 느낌 드리기 위해서 모태솔로인데 이번에 선을 봐야 된대요. 돈이 없대.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직원 월급이 300인데 한 2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직원한테 소개팅할 그거를 빌려준 거니까 업무무관 대여금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갑을 해주면 월 정액 급여 내에서. 이해되세요? 임원은 안 돼요. 직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세법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종업원이 결혼하잖아요. 맞죠? 결혼할 때 뭐 결혼 축의금 같은 거, 네, 뭐 빌려주 우리가 아니면 뭐 빌려주는 거죠. 그런 축의금 빌려준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뭐 결혼식 자필 결혼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할까? 결혼 그 예식장 잡을 돈 빌려준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직 두 개가 남았어요. 두 개가 좀만요. 직원이나 직원 자녀 학자금 빌려주는 거 괜찮아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네, 6번. 이거는 좀 했었을 거예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그때 출자 임원 뺀 나머지 우리가 사택 제공. 시가보다 우리가 낮은 임차료돼도 그거 근로소득 과세 안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그다음 우리 주택자금 대여액은 다 문제 삼았는데 중소기업 직원만 문제 안 삼았죠. 그쪽 얘기 안 해, 그쪽.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택 제공은 우리 회사의 주택이 기숙사 같은 거, 맞죠? 그거에 대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임차료 같은 거. 괜찮다라는 겁니다. 출자 임원은 안 돼요.
출자 임원은 우리 지분율 1% 이상이시면서 임원분 얘기합니다. 네, 여기 끝입니다. 네, 여기 가지급금은 안 보는 규정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죠, 여러분.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일단은 금요일 날은 좀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마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